100일. 영국 런던 하면 떠오르는 국회의사당. 템스 강변에 고풍스럽게 서 있다. 건너편 강가에서 사진에 담았는데 그 유명한 시계탑 빅벤도 보인다. 강가를 산책하는 기분이 좋았다. 가볍게 산책하는 런던 시민을 따라 우리도 잠시나마 런던 시민이 되어 보았다. 해리포터가 나온데도 믿을 것 같은 런던의 분위기는 사람을 홀리는 경향이 다분하다. 101일. 저 다리의 한가운데가 갈라져 수직으로 세워지면 다리가 열린다.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든 도개교로 양쪽에 있는 거대한 고딕 양식의 탑이 런던임을 알려준다. 중세풍의 멋스러움이 도시 곳곳을 꿈꾸는 것처럼 만든다. 이 다리의 이름은 타워브리지. 다리조차 클래식 고전 영화를 보는 맛이다. 오래될수록 집의 가격이 높다는 런던은 빨간 지붕 위에 빨간 굴뚝을 이고 있다. 산타가 드나든데도 이상하지 않을 굴뚝의 모습이다. 102일. 이 또한 런던의 모습이다. 고풍스러운 도시에 세워진 초현대적 건물이다. 그런데 왜 이조차 묘하게 클래식하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다. 영국의 마법인가? 템스 강변에 있는 런던 시청이다. 일명 유리 달걀이라고 한다는데 그 모양을 보면 짐작이 된다. 둥글고 갸름한 형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감탄이 절로 나왔다. 1998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2년 7월에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계를 했다. 이 정도면 생애에 남을 예술작품이지 않을까 싶었다. 시청 주변 바닥 분수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비가 오는 영국 런던의 우중충함은 없고 맑고 상쾌하고 강렬한 햇빛이었다. 아마도 여름이라 그랬나 보다. 어디나 분수는 아이들의 재미있는 놀이터다. 103일. 런던 시민의 진정한 휴식처는 하이드파크다. 원래는 왕실 소유의 정원이었다는데 넓은 잔디밭과 숲과 호수가 어우러져 있다. 80개가 넘는 공원이 있다는 런던에서도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심 속의 공원이다. 1635년 이후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하니 그 역사가 저 큰 나무만큼이나 오래다. 지극히 고요해서 도시에 있는 공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전체가 하도 넓어서 아주 조금만 산책하다 벤치에 앉았다. 파리에서 바로 넘어온 길이라 마지막 남아있던 크루아상을 먹었다. 하루 온종일 있을래도 좋을 것 같았다. 104일. 카이린 황제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엔 왕조의 12대 왕이라 했다. 황제릉에 도착하니 까만색의 이끼가 참 신비로워 보였는데 본래의 하얀색이 드러난 곳도 간혹 있었다. 다낭에서 베트남 왕조의 마지막 수도인 후에로 넘어오는 길은 약 3시간 남짓 걸린다. 그래서 짧은 여행 일정으로는 오기가 어렵다. 우스갯말로 이름을 본떠 와도 후회, 안 와도 후회라고 했지만 나는 참 좋았다.
다른 관광지와 비교하면 무척 화려하고 조각도 섬세했다. 베트남이 프랑스령이던 시절에 만들어져 유럽식의 고딕이나 바로크 건축 양식이 더해졌단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부가 엄청 화려하다. 정원에는 왕을 보필하던 신하들 같은 석상이 서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왕의 키가 매우 작아서 자기보다 키 큰 신하는 뽑지 않았단다. 석상들의 눈높이가 키 작은 나하고 꼭 맞다. 너무 귀여웠다. 왕의 흑백 사진을 재단에서 보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참 앙증맞은 단발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105일 베트남 후의 왕국은 중국의 자금성을 본떠 만들었다고 했다. 규모도 크고 실제 색깔이나 모양도 많이 닮았다. 응우의 왕조 13명의 황제가 머물렀던 왕궁이다. 베트남 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오랜 시간 복원하여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가 되었다. 너무 넓어서 전동차를 타고 이동했다. 왕궁 가이드가 한국말을, 그것도 전라도 사투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내 배꼽을 쥐어야 했다. 맛깔스런 말투에 우스갯소리도 참 찰지게 했다. 황제들의 위패를 보신 태또미 에우 안뜰에는 커다란 9개의 정이 일렬로 있다. 그 모습이 참 고풍스럽고 멋졌다. 정은 3개의 받침대가 있고 귀가 2개 달린 쇠솥이다. 황제의 통치권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청동으로 만들어 약간의 녹색빛이 보인다.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곳이다. 106일 후회를 떠나 다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안개가 낀 듯 몽롱한 호수가 나타났다. 그러나 호수가 아닌 바다라고 했다. 랑꼬 반도의 석호라고 이렇게 물살이 하나도 없이 잔잔했던 것이다. 바다 안개는 옅으면서도 이렇게 전체를 에워싼 느낌이다. 진주 양식을 하는 곳이라고 진주 가게를 구경해 보라고 한다. 랑꼬 마을이다. 107일 아르메니아의 게하르트 동굴 수도원은 4세기경 성 그레고리가 신성한 샘이 있던 곳에 동굴을 파서 세웠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병사의 창이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고 한다. 게하르트는 창이라는 의미다. 성스러운 곳이라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많이 찾는다. 우리가 갔을 때도 어떤 아기의 세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축하하러 온 친척들의 기쁨에 겨운 얼굴은 참 오랜만이었다. 요즘도 이렇게 가족과의 유대가 돈독한 나라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라 반가웠다. 거의 빛이 들지 않는 동굴 내부는 꽤 넓고 여러 문양의 장식이 다양했다. 중앙의 돔 천장 구멍에서만 한 줄기 빛이 들어와 그 아래 서면 왠지 축복을 받는 기분이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작은 노점에서 콜라를 사 먹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지라 노점들이 꽤 길다. 아르메니아 전통빵은 크기가 상당히 크다. 쌓아놓은 모양이 산처럼 솟아있고 먹고 싶어진다.
주차장까지 걷는 앞에는 절벽이 가로막는 풍경. 수도원 뒤의 산과 비슷하다. 파랗고 맑은 하늘과 대조적으로 검은빛의 육중한 산세다.